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8편 도는 어느 곳에 있는가. 농장에서 돌아온 며칠 후 옥녀는 철학과 과제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도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시오라는 주제였다. 문제의 과제를 들고 호텔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찾아갔다. 삼촌, 할아버지, 제가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동안 장자 공부를 많이 했잖아. 연암이 물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많이 배워서 오히려 헷갈려요. 도가 뭔지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장수훈이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거야. 그 고민 자체가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야. 무슨 뜻이에요? 장자에게 동각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옥년과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 세 사람은 근처 공원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다. 가을 바람이 선선했다. 동각자가 장자에게 물었어. 선생님, 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장자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나 있다고 했어. 옥년이 당황했다. 어디에나요? 그럼 너무 막연한데요. 동각자도 똑같이 반응했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요? 장자가 대답했지. 개미에게도 있고 잡초에게도 있다고. 연암이 주변을 둘러봤다. 공원 곳곳에 개미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개미와 잡초에 도가 있다고요? 그럼 동각자는 더 놀라서 물었어. 그보다 더 낮은 곳에도 있습니까? 장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와 조각과 벽돌에도 있다고 했어. 옥년이 발밑에 깨진 보도블록을 봤다. 저런 것에도 도가 있다는 뜻인가요? 맞아. 동각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어. 더더욱 낮은 곳에도 있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장수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똥과 오줌에도 있다고 했어. 옥년이 깜짝 놀랐다. 동각자도 완전히 당황했지. 하지만 장자는 진심이었어. 연암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 더러운 것에도 도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도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리? 우주의 원리? 옥년이 대답했다. 맞아. 그런데 진리나 우주의 원리가 깨끗한 곳에만 있을까? 그건 아니겠네요. 바로 그거야. 중력의 법칙이 궁전에만 적용되고 화장실에는 적용 안 될까? 옥년이 웃었다. 그럴 리 없죠. 도도 마찬가지야. 우주의 근본 원리라면 어디에나 있어야 해.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계속했다. 길가에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며 자고 있었다. 저 고양이를 봐. 장수훈이 가리켰다. 네, 저 고양이도 도를 실천하고 있어.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살고 있잖아.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험하면 피하고.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 연암이 이해했다. 아, 그럼 도는 특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군요. 그렇지. 사람들이 도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럼 제가 숨 쉬는 것도 도인가요? 당연하지.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게 어디 있어? 이때 공원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보였다.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저분도 도를 실천하고 계시는 거네요. 옥년이 말했다. 어떻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별다른 존경심을 바라지 않고. 훌륭한 관찰이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도인이지. 도인이요? 그럼 화려한 도복을 입고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보다 저렇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더 도에 가까워. 연암이 감탄했다. 그럼 도는 일상 속에 있는 거군요. 맞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벤치에 다시 앉아 휴식을 취했다. 바람에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저 나뭇잎들도 도를 보여주고 있어. 장수훈이 말했다. 어떻게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일찍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옥년이 자신을 돌아봤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과제 하나 쓰는 것도 잘 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히려 못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만큼만 솔직하게 쓰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도를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느낀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때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네를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다. 저 아이들을 봐.
연함이 말했다. 정말 자연스럽네요. 저 아이들이 나는 지금 돌을 실천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놀까? 아니요. 그냥 재미있어서 노는 거죠. 맞아. 진짜 돈은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야. 장수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장자가 동각자에게 똥과 오줌 이야기를 한 것도 그런 뜻이야. 어떤 뜻이에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야. 똥과 오줌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아, 순환의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옳지. 돈은 아름다운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으로 갔다. 소박한 김치찌개 집이었다. 이 식당도 도의 현장이네요. 옥년이 웃었다. 어떻게? 주인 할머니가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고. 자연스러운 순환이죠. 맞아. 그리고 김치도 도를 보여줘. 김치요? 연함이 설명했다. 배추가 익어서 김치가 되잖아요. 발효되는 것도 자연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죠. 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그게 바로 도의 관점이야. 좋고 나쁨, 더럽고 깨끗함을 넘어서는 거지. 식사 후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다. 개미들이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저 개미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옥년이 말했다. 뭐가?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있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하는 일을 해요. 인간보다 도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거야. 어떤 면에서요? 장수훈이 개미집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개미들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다른 개미는 더 쉬운 일을 하는데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군요. 맞아. 도는 바로 그런 자연스러움이야. 해가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공원 정자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옥년이 말했다. 무엇을?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수행을 해야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면서 깨닫는 거라는 것. 연함이 덧붙였다. 저는 편견을 버리게 됐어요.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좋은 깨달음이야. 그럼 옥년은 이제 과제를 쓸 수 있겠나? 네. 이제 뭘 써야 할지 알겠어요. 뭘 쓸 건데? 돈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쓸 거예요. 장수훈이 박수를 쳤다. 완벽한 답이야. 장자가 들으면 아주 기뻐할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똥에도 도가 있는 건가요? 옥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물론이야. 똥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식물이 없으면 동물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살 수 없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버릴 것도 없고 쓸모없는 것도 없는 거네요. 정확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소중해. 그날 밤 옥년은 과제를 썼다. 어렵지 않았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내기만 하면 됐다. 도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나 있다. 개미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에도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순간에도 심지어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에도 도는 존재한다. 도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자연스럽게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도는 함께하고 있다. 연함은 250년 전 자신이 중국에서 찾던 것들을 생각했다. 그때는 멀리서 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사실 조선에도 아니 자기 마음속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었다. 장수훈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장자의 가르침이 두 젊은 마음에 씨앗을 뿌렸다. 동각자가 2500년 전에 물었던 질문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 답 또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도는 정말 어디에나 있었다. 궁전에도 오두막에도 개미집에도 그리고 이 순간 이들의 마음속에도.